자네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 형님, 이제 우리 늙어서 그런데다가 힘 빼면 빨리 가요. 허허, 형님 아직 팔팔하시네. 아이고, 자네가 몰라서 그려. 내가 전립선이 안 좋아서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 주치의가 자위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년기 건강 문제는 약물이나 수술에만 의존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일주일에 2, 3회의 자위행위가 심장마비 위험을 34%나 감소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우울증, 그리고 여성의 요실금까지 이 모든 노년기 건강 문제들이 자위라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로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어 온 이 주제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관리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 심장 건강, 불면증과 우울감 완화법, 그리고 요실금 예방과 골반 근육 강화에 도움되는 쉬운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연구 결과들을 통해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자위행위는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 종합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여성은 질 건강과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사별 후 성생활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년기 건강을 위한 숨겨진 비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성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위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남성의 정기적인 자위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큰 건강상 이점을 가져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배뇨장애와 야간뇨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신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위행위와 그로 인한 사정은 전립선에게 배출을 촉진하여 전립선 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정기적으로 물을 흘려보내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노년기에 자위와 같은 성적 활동이 줄어들면 전립선액이 정체되어 염증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 2, 3회의 규칙적인 자위행위는 전립선액의 순환을 돕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대규모 전립선 건강 연구에서는 자위를 정기적으로 실천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22% 낮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야간뇨 빈도도 평균 3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심장 건강과의 연관성입니다. 자위행위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르가즘 후에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위하는 노년층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34%나 낮았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3회 걷기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혈관 보호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자위행위가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 근육량, 뼈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자위행위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자극하여 노년기 활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위행위는 우울증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르가즘 후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경험하기 쉬운 고독감이나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 정신건강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았으며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개선은 특히 중요한데 양질의 수면은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년기 남성의 자위행위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그리고 수면 개선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위행위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 못지않게 많은 건강상 이점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들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럼 노년기 여성들에게 자위행위가 가져다주는 건강상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 노인의 성적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지만 실제로 여성에게도 자위행위는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이점은 질 건강의 유지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질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편함, 통증, 심지어 요로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위행위는 질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켜 이러한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 중 질 주변의 혈류가 증가하면 자연적인 윤활 기능이 향상되고 질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한 여성 건강 전문의는 폐경 후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중단하면 질 조직이 더 빨리 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기적인 자위행위는 질 건조함을 자연스럽게 완화하고 질 조직의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국제 여성 건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주 1위의 자위행위를 하는 그룹은 전혀 하지 않는 그룹보다 질 건조함 증상이 47% 적게 나타났으며 질 감염 발생률도 38%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점은 골반저 근육의 강화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방광, 자궁, 직장을 지지하는 근육으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해진 골반저 근육은 요실금, 골반 장기 탈출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 특히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 골반저 근육은 반복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골반저 근육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위행위를 통해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요실금과 같은 노년기의 흔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 물리치료 전문의는 케겔 운동과 같은 의도적인 골반저 근육 운동도 중요하지만 자위행위 중 자연스러운 근육 수축은 더 강력하고 전체적인 근육 운동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요실금 발생률이 43%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도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년기 여성들에게 자위행위의 세 번째 큰 이점은 기분 전환과 우울감 완화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우울감, 불안, 감정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위행위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 시 분비되는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노인 정신건강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노년기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 점수가 평균 39% 낮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위행위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르가즘 후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유도합니다. 노년기의 흔한 불면증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위행위는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형태의 유산소 운동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움직임이 제한된 노년기 여성에게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여성의 자위행위는 질 건강 유지, 골반저 근육 강화, 기분 개선, 수면의 질 향상, 심혈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 노인들에게 자위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건강상 이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노년기에 자위행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정 빈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자위행위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빈도는 앞서 언급한 건강상 이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자위행위의 빈도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리하게 빈도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과도한 자위행위는 오히려 전립선 자극을 증가시켜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질 조직의 마찰이 증가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윤활제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남녀 모두 자연적인 윤활 기능이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질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수용성 윤활제는 마찰로 인한 불편함과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더 편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로에, 베라나, 비타민 E와 같은 자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세균 증식을 촉진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노년기 여성들은 특히 윤활제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질 건조함을 방치하면 작은 상처가 생겨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위생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므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위행위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있다면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위행위 후에 소변을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는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자위 후 소변을 봄으로써 요도 내 세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세와 편안함에 대한 고려입니다. 노년기에는 관절염, 허리 통증 등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 신체를 지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물리치료사는 자위행위 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낀다면 즉시 자세를 바꾸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약물 복용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일부 약물은 성기능이나 성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그렇습니다. 만약 약물 복용 후 성욕 감소나 성기능 문제를 경험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위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골반저 근육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저 근육이라고 하는 케겔 근육을 의식적으로 강화하면 자위행위의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케겔 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저 근육을 5초간 조이고 5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를 하루에 3세트 정도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입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노년층에게 이러한 감정은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한 노인 심리 전문가는 자위행위를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이것도 건강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럼 자위행위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년기 건강 문제들과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약 60%, 80대 이상 남성의 약 90%가 겪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잦은 야간뇨, 약한 소변 줄기, 배뇨 후 잔뇨감, 갑작스러운 배뇨 충동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72세의 김 씨는 3년 전부터 심한 야간뇨로 밤에 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피곤했죠. 그러다 의사 선생님이 자위를 권하셔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부터는 밤에 한두 번만 일어나게 되었고 소변 줄기도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약의 용량도 줄였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위행위는 전립선에게 배출을 촉진하고 전립선 내 압력을 감소시켜 비대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특히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요실금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로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과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어려운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68세 박 씨는 두 아이를 출산한 후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심해졌습니다.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서 늘 패드를 착용해야 했어요. 외출도 꺼려지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죠. 자위행위가 골반저 근육 강화에 도움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시도해 봤어요. 주 2회 자위와 함께 케겔 운동을 병행했더니 3개월 후부터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재채기에는 소변이 새지 않아요. 생리학적으로 자위행위 중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 골반저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근육 훈련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케겔 운동과 자위행위를 병행하면 요실금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불면증과 수면 장애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문제를 겪습니다. 76세 이 씨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3시간 이상 자기 힘들었어요. 항상 피곤했죠. 수면 클리닉에서 자위행위가 수면에 도움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취침 전에 시도해 봤어요.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위 후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오르가즘 후 몸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위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배우자 상실,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노년층의 약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합니다. 70세 최 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항우울제도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죠. 정신과 의사가 자위행위를 포함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시도해보니 기분이 확실히 나아졌어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자위를 하면 일시적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졌고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전반적인 기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위행위와 그로 인한 오르가즘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항우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심장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65세 정 씨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높은 편이었어요. 심장 전문의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자위행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일주일에 3회 정도 자위를 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 검진에서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심장 전문의들은 자위행위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오르가즘 후의 이완 효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심혈관 운동이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노년기에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흔히 발생합니다. 77세 장 씨는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 둔 곳도 기억 못했어요. 치매 초기인가 걱정되더군요.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활동의 인지 기능에 도움된다는 강의를 듣고 규칙적인 자위를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가족들이 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성적 활동이 뇌의 해마 부위에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혈류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자위행위는 다양한 노년기 건강 문제에 자연스럽고 비약물적인 보조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위행위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기적인 의사 상담과 필요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위행위가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실제 사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년기 자위행위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노년기에는 성적 욕구가 없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노인의 성적 욕구를 부적절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들은 80대, 90대까지도 성적 욕구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의 표현 방식이나 강도는 변할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 성건강 전문가는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75세 조 씨는 사람들이 우리 나이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이해 못해요.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성적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위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는 자위행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적절한 자위행위가 신체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성적 건강의 한 측면으로 자위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과도하지만 않다면 자위행위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라며 오히려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노년기에는 자위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젊었을 때와 같은 성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성적 반응이 느려지고 남성의 경우 발기가 이전보다 덜 단단할 수 있으며 여성은 질 윤활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위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치료 전문가는 노년기 성적 반응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필요하다면 윤활제나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8세 김 씨는 처음에는 예전 같지 않아 실망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도하니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자위행위가 전립선 건강, 심장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가져다주는 다양한 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었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위행위는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 추구를 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법이며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노년기에도 성적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 생활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 성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노년층에게 전달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얻으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노후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